어머니, 죄송하지만 요양원비가 3개월째 밀려서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퇴소 조치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원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윤혜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71세, 평생을 중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혜숙.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우야, 엄마야. 요양원비가. 뚜뚜뚜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립니다. 혜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8억이나 줬는데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도대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8억이나 되는 재산을 아들에게 줬는데도 요양원비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6개월 전 외아들 준우가 어머니 혜숙을 찾아왔습니다. 45세의 준우는 I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혜숙은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반찬통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런데 운전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가지고 계신 강남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해 주시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혜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5년 전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퇴직금과 연금도 있었지만 그 아파트가 혜숙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효도계약서까지 쓸게요. 어머니 노후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비도 다 제가 낼게요. 준우는 며느리를 대동하고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이번 기회만 주세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부탁하니 혜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식인데 뭘.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모은 거 아니잖니. 다 넣어주려고 모은 돈인데. 그렇게 혜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꿀아들 김준우는 갑어머니 윤혜숙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비 및 요양비 일체를 부담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즉시 취소되며 모든 재산을 반환한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준우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준우가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혜숙은 아들이 기특해서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도를 하네. 매달 200만 원씩 넣어준다니까? 어머, 혜숙이 복 받았네. 요즘 자식들이 어디 그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혜숙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준우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내일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일이 되어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숙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생활비 입금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혜숙은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혹시 준우네 찾으세요? 그 집 이사 간 지 벌써 한 달 됐는데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혜숙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 혼자 퇴원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71세 노인이 밤 11시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파트 경비원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혜숙 씨, 괜찮으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경비님. 그로부터 며칠 후 혜숙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숙님. 5호동 아파트 매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뭐라고? 혜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증여해준 그 아파트를 준우가 몰래 팔아버린 것입니다. 혜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너 아파트를 팔았어? 엄마 허락도 없이. 엄마 진정하세요.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더 큰 집 하나 사서 엄마 모실게요. 그럼 그 6억은 어디에 있는데? 그건 일단 사업에 투자했어요. 뭐? 너 지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뚜뚜뚜. 준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될 정도로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혜숙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상했잖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혜숙은 차마 친구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혜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를 불렀고 혜숙은 또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전해 들은 준우가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엄마, 지난번에도 쓰러지셨잖아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려야 안전해요. 준우는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봐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요양원비는 얼마인데? 월 300만 원이요. 제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혜숙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혼자 생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혜숙은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준우가 요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혜숙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엄마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지. 하지만 2개월째부터 또다시 입금이 끊겼습니다. 혜숙 씨, 이번 달 요양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혜숙은 부끄러움을 참으며 준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일십당했습니다. 준우야, 요양원비 좀 보내줘. 빨리.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3개월째 요양원 원장이 직접 혜숙을 불렀습니다. 혜숙 씨, 죄송하지만 요양원비가 3개월째 밀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소 조치해야 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꼭 얘기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상. 혜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8억이나 주고도 요양원비 300만 원도 못 받는 신세가 되다니. 다음 날 준우가 갑자기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혜숙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우야. 왔니? 엄마, 요양원비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니? 그래서 말인데 엄마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남은 예금 3억으로 제가 투자를 좀 해서 불려서 요양원비도 내고 엄마 노후 자금도 마련할게요. 혜숙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3억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이야. 엄마, 그냥 놔두면 그 돈 은행 이자밖에 안 붙잖아요. 제가 투자해서 10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혜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요양원비는 어떡하시려고요? 퇴소당하면 갈 데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엄마가 무슨 수로. 준우는 차갑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준우가 떠난 후 해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같은 요양원 입소자 김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숙 씨, 그 아들 믿으면 안 돼요. 제 아들도 그랬거든요. 통장 내놓으라고 하더니 돈 다 빼가더라고요. 해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요양원비를 내지 못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3억은 절대로 아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해숙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이지훈이에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 어머, 지훈이 맞니? 어떻게 전화를? 선생님, 제가 동창회 카페에서 선생님 소식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다면서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지훈은 해숙이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려던 지훈을 해숙이 자비로 학원비를 대주고 멘토링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지훈은 특목고에 진학하고 서울대 법대까지 졸업해서 지금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이런 데 있는 거야. 해숙은 자식 자랑하던 때와 달리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지훈의 계속된 질문에 해숙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8억 증여, 효도계약서, 아파트 무단 매각, 요양원비 연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당당한 모습의 변호사가 된 제자를 보며 해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부터 제가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제 법무법인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할게요. 지훈아, 그런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승소 확률 99%입니다. 아니, 100%라고 봐도 돼요. 지훈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첫째, 효도계약서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건 부담보증 계약이에요.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는 당연히 취소돼요. 둘째, 아파트를 무단으로 매각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입니다. 셋째, 요양원비 미납은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넷째, 선생님 통장을 가져가려고 한 행위는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지훈은 차근차근 설명하며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요양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모든 걸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일단 요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3개월치 선납해드릴게요. 나중에 소송 이기면 받아내면 되니까요. 해숙은 감격해서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효도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해숙의 통장 거래 내역을 10년치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준우가 약속한 매달 200만 원이 2개월 만에 끊긴 기록, 요양원비 미납 기록, 아파트 매각 기록.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요양원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준우가 해숙에게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훈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준우 귀하. 귀하는 2024년 6월 15일 윤혜숙과 체결한 부담보증 여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생활비 지급 의무 불이행,
요양비 미납, 아파트 무단 매각 등. 이에 본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합니다. 7일 이내 회신 바랍니다. 일주일 후 준우에게서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였고 증여는 이미 완료됐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 지우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윤혜숙은 피고 김준우에게 부담보증 여계약 하에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여 후 3개월 만에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원고를 요양원에 입소시킨 후 요양원비조차 3개월간 미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6억에 매각하여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원고의 마지막 재산인 예금 3억까지 가져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증여 취소 및 재산 반환, 위자료 1억, 위약금 1억을 청구합니다. 준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각은 더 나은 환경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냉소를 띠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증거 제3호를 보시면 피고는 아파트 매각 대금 6억 원으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증거 제5호 CCTV 영상을 보시면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원비는 어떡하시려고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통장과 도장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준우는 부담보증 여계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원고 윤혜숙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김준우는 원고에게 다음을 지급하라. 첫째, 아파트 매각 대금 6억 원. 둘째, 위자료 1억 원. 셋째,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합계 8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 땅. 준우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피고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은 피고의 책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는 민사와 동시에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노인학대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결국 준우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준우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준우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혜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난 내가 없어. 민사 판결 후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준우는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지우는 이미 며느리 명의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며느리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혜숙은 8억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자유도. 반면 혜숙은 요양원을 떠나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매달 안부 전화드릴게요. 지훈이 방문했을 때 혜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진짜 아들이구나.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선생님이 저를 잘 가르치셨기에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숙은 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혜숙은 8억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5억은 안전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3억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옛 동료 교사들과 정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지훈을 비롯한 옛 제자들이 자주 찾아왔고 혜숙은 손자 손녀뻘 되는 제자들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왔어요.
어머,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단다. 해숙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준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들어왔어? 나 어머니 재산을 배신해서. 에이 진짜?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지. 벌 받는 거야.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는 말이 있죠. 슬픈 말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재산 침탈의 95.8%가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가장 많습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는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 재산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은 공짜가 아닙니다. 평생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